함께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네 분이 함께 계시는 것만 봐도 이상한 감동 같은 게 몰려오는데 제 옆에 계신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지숙이 역을 맡은 박서윤입니다. 이렇게 평일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동적이네요. 이번 GV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유리 역할을 맡은 설혜인입니다. 벌새 GV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아까도 막 말도 더듬더듬 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새의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집이잖아요. 제 단짝 친구 지숙이랑 또 저를 배신한 후배 은희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정과 배신의 트라이앵글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새 배우님한테 제일 이게 궁금했는데 이거부터 공통으로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20살을 넘은 성인 관객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절 혹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나이에서 보냈던 1994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영화를 보는데 이제 연기를 하신 여기 새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속에 그려지는 14살이라는 나이 그 비슷한 언저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으신 중인데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게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가깝게 느껴지시는지 공감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서도 가위바위보로 정하거든요. 곤란하신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일단 제가 벌새 맨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이게 단편 잘려진 부분들의 시나리오만 받았었어요. 은희랑 지숙이의 대화만 있는 부분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처음부터 은희보다는 지숙이한테 조금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일단 말한 투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가정 환경 그냥 모든 게 공감이 갔었고 그래서 저는 이 벌새가 비록 1994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영화지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숙이도 94년도나 지금 19년도나 뭐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네. 지금도 친구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제 캐릭터가 좋아하는 언니가 있다가 배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학창 시절을 생각했을 때 저는 막 그렇게 은희 언니를 좋아하는 유리처럼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그거 더군다나 선배를 좋아해 본 적은 없어서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뭐 친구들한테도 너 혹시 뭐 좋아해 본 적 있냐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유리랑 언니 말대로 그때에 있던 유리랑 지금 유리가 지금 시대에 있었어도
감정은 변했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14살이었을 테고 또 똑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언니를 좋아했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딱 시나리오 받고 촬영을 할 때는 그냥 뭔가 언니를 진짜 좋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좋아하다 보면 좋아집니까? 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10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은희처럼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은 감정도 느낀 적 있고, 친구랑 싸웠을 때도 다시 관계 회복을 못할까봐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리처럼 저 또한 뭐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때든 닮고 싶은 그런 선배는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데 그런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박수를 한번. 공감을 다들 잘해주신 덕분에 영화가 너무 영양기로 채워진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감독님께서 1994년 14살이라는 나이로 지나오셨는데 그때 느끼셨던 감정선을 토대로 이 이야기는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또 여기 이제 새 배우님들도 시대와 상관없이 내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영화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마치 얘기를 나눈 것처럼 다 공감을 했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되게 기분 좋게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덕분에 이 친구들 덕분에 영화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실 그런 순간들을 이 친구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도 많지만 이런 은희와 뭐 지숙이랑 유리 이런 친구들이 정말 빛나면서 영화의 어떤 톤을 너무 어둡게만 가져가지 않게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왠지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배우분들이 말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러니까 시대를 조금 꼭 한정짓지 않고 꼭 나이를 한정짓지 않더라도 그런 관통하는 원형적인 감정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사실 어렸을 때 더 생생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저는 굉장히 날 것으로 순수하게 표현을 하고 오히려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똑같이 그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잘 윤색하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른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2병이라는 단어로 그 시기를 희화하고 그때 제대로 만나지 못한 감정들이 마치 늦게 온 편지처럼 나이가 든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이상한 화나 이상한 슬픔이나 이상한 절망처럼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저는 오히려 그 어린 시절의 그 감정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때 시대를 찾아가서 그때 은희들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그 진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관객분들한테 지금 열렬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아가지고 뭐 진짜 누군가는 은희가 사랑받기 위해서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모든 어떤 좌절을 겪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이 영화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우리
박지우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게 은희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인데 영화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은희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다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그 은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들이 저도 한 번씩 다 겪었던 거고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몇 시간 안에 영화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벌새 문구 중에 보편적이고 찬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진짜 은희의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사전회의 안 하신 거 맞죠? 말씀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보면 볼수록 계속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은희의 이야기 자체도 영화가 완전히 설명을 하지 않고 관객이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데 그게 비단 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그런 설명을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 중요한 두 소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시간이 은희에게만 비단 이제 치열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두 소녀에게도 똑같이 치열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배우님들은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입장이니까 그 캐릭터의 입장에서 온전히 한번 이야기를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 소녀의 이야기를 배우님들의 버전으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지숙이라는 캐릭터가 저의 벌새라는 영화 안에서 되게 스스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은희랑 방방이를 뛰는 장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붙박이장이래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미안해 그 아저씨가 우리 때릴 것 같아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한대 나 아직 누구랑 살지도 결정을 안 내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지숙이도 아마 행복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오는 대사들만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대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우리를 때릴 거란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는 내가 많이 맞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거는 한문학원 옥상에서도 맞은 흉터로 증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지숙이는 일단 가정폭력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아이가 아닐까. 근데 그 가정폭력이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뭐 언어적인 싸움이나 신체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맨날 되새김질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은희랑 있을 때는 되게 엄청 밝아 보이고 엄청 장난스럽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진짜 지숙이의 삶에는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은희랑 있을 때밖에 있진 않을까 싶더라고요. 집에서 지숙이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정의 모든 환경을 방관하는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네. 말씀이 되게 거침없고 아름다우세요. 보편적이시면서 찬란하십니다. 지수 언니가 너무 말을 잘해서 유리는 근데 일단은 뭐 은희 언니나 지수 언니처럼 가정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의 가정사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께서 싸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사이가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리는 일단은 은희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첫인상이 은희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언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후배였고 언니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였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남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가정사를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은희 언니한테 이렇게 사랑을 줄 정도면 나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찍이 깨달으셨군요. 전 깨닫는 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시고 진짜 감독님이랑 이런 거 다 사전에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오늘도. 근데 저 지금 되게 감동받고 있어요. 네, 너무 화이팅.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약간 나중에는 살짝 감독님이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은희를 주인공을 놓고 보면 둘러싼 관계들이 가족, 이제 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영지 선생님까지 다 나오는데 사실 그 안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끝까지 변함없고 사라지지 않는 애정을 주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고 어떤 장애나 난관이 한 번씩은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약간 이 영화 쓰시고 연출하실 때 은희에게 그런 영속적인 애정은 주지 않겠어 하고 결심을 하고 쓰셨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점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다 은희의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이들 저를 원망하시기도 하세요. 영지를 왜 이렇게 떠나게 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뭔가 할 말이 사실 많이 없는데요. 그냥 아주 뭐랄까 주인공을 사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어떤 정석대로면은 주인공이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관객들은 연민과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에서 나와있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쓰면서 또 좋아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러면 또 되게 잔인해지는데 주인공에게 세디스트가 되라라는 그런 문장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커트 보네것 문장이었는데 그 작가를 좋아하느냐는 떠나서 그냥 그 문장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씀에 있어서 은희를 좀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그 공경을 어떻게 은희가 또 존엄성을 가지고 헤쳐나오는지의 그런 여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저는 근데 은희를 정말 사랑했죠. 예, 근데 그 엔딩에 가서 은희에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게 은희의 여정에 더 성장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은희가 계속 이 벌새처럼 남한테 사랑받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목표였었거든요. 어떤 그거의 증거로서 은희는 엄마 장례식 외삼촌의 장례식에 가서 그 지환이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엄마가 막 울고 계시는데 물론 걱정은 했겠지만 근데 나중에 영지 선생님을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 극에서 엄마의 상태를 묻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이 은희라는 캐릭터의 아름다운 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은희가 영지 선생님 역시도 저는 산타클로스로 그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구원자로서 은희한테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은희에게 뭔가 살아갈 어떤 힘? 그러니까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떠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기 바랬었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관계들은 저는 삶에서 어떤 무늬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숙이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이거를 나쁜 엔딩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지숙이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실을 말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가 네 생각만 한다라고 말해주는 관계는 사실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희도 지숙이한테 진실했죠. 난 네가 나를 버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은희의 어떤 진실함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했었어요. 너 왜 그랬어? 뭐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너가 날 버릴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지숙이가 너는 네 생각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뭐 당분간 약간 뻘쭘해졌을 수 있겠지만 그 둘은 다시 만날 거라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유리와의 관계에서 또 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뭐 지환이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많은 관계들이 일견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은희에게 어떤 삶의 문이 이 은희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삶의 문이 남았을 거고 굉장히 그 1년 동안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종국에는 어쨌든 은희가 영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서 함몰된 거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그 어떤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엔딩에서 은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자기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 네. 앞에 분도 박수 치셔가지고 되게 감동의 말씀 들으니까 장면들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 배우님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각자 해석을 해서 연기하시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감독님이 그러시니까 근데 영화 속 연기를 보면 굉장히 감독님이랑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속속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그걸 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연기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그렇게 날것같고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고 연기하고 연출하시게 돼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다가 아니라요. 그 영화 하기 전에는 들어가기 전에 다 미팅을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전이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막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뭐 지우도 그렇고 혜인이도 그렇고 서윤이도 그렇고 영화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혜인이는 기억 안 나겠지만 혜인이가 뭐 이렇게 동경하는 선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줬었어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아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자랐잖아요. 그때보다 2년 전이니까 이 친구들의 약간 다부진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대화 안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거였다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보고 맞다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우랑은 현장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유리 역할과 지숙이 역할은 어쨌든 좀 그거보다는 덜 이렇게 시간들이 있었긴 한데요. 친구들이 잘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본능적으로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씬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질문들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전 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좀 항상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씬에 들어갈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연기할지가 다 자연스럽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서윤이랑 혜인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날것으로 연기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지우가 되게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만큼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그걸 이렇게 딱 따라잡아주는 그런 어떤 날것의 연기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연기하시면서 감독님이랑 나눴던 얘기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 먼저 하세요. 제 기억에도 감독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어렴풋이 막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이게 제가 이 배역에 붙은 다음에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 제가 이 배역을 3차 오디션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3차 때 감독님이랑 나눴던 얘기가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감독님이 저한테 지숙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했냐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솔직히 제대로 분석을 안 해갔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 대본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런 거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감독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는 너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더 이상 뭘 막 저한테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그 캐릭터에 너의 것을 한 점 한 점 얹어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3차 오디션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연기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연기 말고 감독님이랑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지숙이에 너무 몰입을 한 상태로 감독님이랑 지숙이에 대한 세세한 것들 얘기해서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그렇게 역할 하나하나에 엄청 사람을 몰두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걸 그때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오디션이 끝나고 직후에 바로. 그래가지고 네, 딱히 제가 했던 것보다 감독님이 그냥 저를 아예 지숙이에 이입될 수 있게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우 언니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때 지우 언니랑 같이 연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지우 언니를 보고 느꼈던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우 언니를 보고 와, 저 언니랑 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로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언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리들이나 이런 거 찍었을 때는 친구였잖아요. 제가 같이 하는 애들은 다 친구였고 그리고 있어도 서연이 한 살 정도였는데 지우 언니를 보니까 뭔가 약간 되게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제가 오디션이 끝나고 저도 막 이거는 진짜 이 영화는 꼭 하고 싶다는 느낌을 왠지 모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마랑 가족이랑도 되게 상의를 많이 했었고 제 스스로도 많이 막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하고 싶는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냥 뭔가 딱 첫인상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첫인상만으로 느껴지는 색다른 존재. 유리가 저한테 빠졌나 봐요. 저는 촬영할 때는 감독님과 워낙 많은 대화를 해서 다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촬영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감독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신데 뭐든지 사랑으로 하면은 잘 되기 마련이라고 감독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같은 말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배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 여름방학 병문안을 갔다 온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제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해명을 하자면 되게 많은 분들께서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막 줄여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가 되게 없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받아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할 때 제가 이 단어는 진짜 결정타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큰 관심을 받으니까 제가 진짜 정말 배신의 아이콘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큰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일단 제가 1학기 때 언니를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했잖아요. 언니랑 뭐 노래방 가는 것만 봐도 좋고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병원 씬에 갔을 때는 언니한테 막 언니 저는 그냥 언니가 좋아요 이러잖아요. 언니의 그냥 그 모습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애가 갑자기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이러는 게 조금 유리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1학기랑 2학기 사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어떻게 금방 식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제가 은희 언니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라서 혹시 각자 학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학기 사이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걸 알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영화 보시면서? 당한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결 같을 순 없잖아요. 변하는 거고 또 유리가 약간 금사파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냥 그 잠깐의 훅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다가 그냥 또 다른 또 마음에 드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또 다른 엑선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붙여도 돼요? 제 의도는 네. 그때 혜인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혜인이가 사실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한 게 놓았다는 표현이 사실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혜인이랑도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씬이 혜인이가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환이랑 그 뭐지? 그 삼자 대면 같은 씬이 있잖아요. 근데 유리한테 그러니까 혜인이한테 물어봤을 때 혜인이가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은희가 거기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기분이 나빴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지고 은희 언니는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막 하다가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놓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감정선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 근데 뜨겁게 이렇게 불타오른 감정에서 한 번 탁 놓기로 하면 차갑게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중학교 때니까 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세 분이 특별히 모이시는 이 자리에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직접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이나 소감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객석의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일단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게요. 저기 마스크 쓰고 손 한 번만 다시. 네. 감독님, 이렇게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영화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게 시대를 초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사운드스케이프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외국 작곡가를 쓰셨고 굉장히 이제 뭐 자연의 소리가 이제 교차되면서 굉장히 미드스러운 음향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런 작업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저는 우연찮게 리코더 시험 때부터 외국 작곡가랑 하게 됐어요. 리코더 시험 때는 페비안 알마잔이라고 그 테렌스 블랜차드 그룹에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그 친구랑 했었고요. 근데 그때 느꼈었던 게 한국적인 어떤 시나리오와 작품을 한국의 경험을 전혀 없는 사람이 했을 때 그 발생하는 신선한 충돌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벌새 할 때는 근데 전자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비안은 피아노 쪽이라서 전자음악을 할 사람을 좀 찾고 있다가 이제 조수아 프로듀서가
베를린 탤런트 캠퍼스 랩에서 만났던 이 마티아 스터니셔라는 슬로베니안 사람인 하지만 독일에 사는 그 작곡가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거의 스카이프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실제로 만난 건 부산영화제 프리미어 때 만났고, 한 몇 달, 거의 5, 6개월을 그냥 스카이프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작업을 해놨는데요. 그때도 이제 마티아에게 요청을 했었던 게, 이게 90년대에 한국을 다뤘지만 뭔가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전자음악인데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 클래식 음악 같은 느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침 그 친구가 클래식 음악 작곡을 하기도 해서 오케스트라 작곡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템프 뮤직이라고 해서 약간 테스트 음악처럼 보내줬었는데, 그거를 한번 씬에 넣어보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이 벌새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굉장히 잘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좋았냐고 했을 때, 그 아빠가 고춧가루 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장광설을 퍼붓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그 장면에 이 가족의 모든 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되게 정확히 시나리오를 읽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첫 미팅 때 이제 거의 한 3장 가까이 되는 이메일을 써서 내가 왜 이 영화를 하고 싶고, 어떻게 음악을 할 거고, 음악을 하면 어떤 식의 톤으로 할 건지 유튜브 뭐 레퍼런스 링크까지 쫙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열정이 있구나 해서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하나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감싸주는 음악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재난 테마송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덤블링 이렇게 뛸 때 나오는 그런 재난의 음악, 약간 불길하면서 막 날카로운 그런 음악들도 그 어떤 테마로 만들어서 원장 선생님이 따지러 갈 때 그 음악이 또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테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OST 발매 의도에, 최근에 보내줬던 그 OST 발매 의도에 그 친구 의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내줬을 때 또 감동을 했던 게,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들이 다시 오랜만에 그 캐릭터 분석을 들려줬을 때 감동이랑 비슷했어요. 이 이야기를 안 나눈 게 아닌데, 이게 정제된 언어로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이 사람 진짜 사랑해서 이걸 만들어줬구나라고 생각한 게, 은희의 어떤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절망뿐만 아니라 생에 대한 감사함,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었어요, 그 의도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정말 사랑했구나 좀 느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랑 계속 단편 영화 작업을 해줬던 학교 선배이자 그 웨이브랩에 있는 한명환 기자님이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앰비언스 같은 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공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설명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에 있을 때 한낮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피자 배달부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이렇게 그릇을 닦는 소리 건너편에서 뭐 옆집에서 들리는, 그리고 피아노 소리라던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혹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그냥 뭔가 이렇게 아파트의 해질 무렵에 혹은 뭐 낮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게 들려오는 굉장히 광활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려달라고 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한명 기사님께서도 예를 들어 뭐 그 한문학원이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사세요 이런 뭐 이렇게 그런 소리 있잖아요. 뭐 떡 사세요 이런 비슷한 소리를 넣기도 하고, 예를 들어 그 학교 인서트 이런 게 보여줄 때는 어떤 노래라던가 아이들의 합창 소리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그리움의 소리들을 조금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런 워딩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굉장히 그 결을 잘 살린 그 앰비언트적인 마치 음악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 디자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저기 이쪽 사이드에 네, 손목 시계 차시고 안경 쓰신 관객분께는 네 맞습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관람인데 여전히 아름답고 그리고 더 완전히 새로운 자세로 보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김보라 감독님 팬심에 대한 팬심으로 왔는데 이제 배우분들이 또 영화를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너무 잘 보이고 올라오셔서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정말 반짝반짝 하시고 너무 멋있으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영화의 웃음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는데 웃긴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웃음이 어떤 고도로 이렇게 의도된 웃음이 많았는지 아니면 흐름에 이렇게 나가다가 예기치 않게 나오는 게 많았는지 혹은 뭐 외국 관객과 한국 관객이 웃는 부분이 뭐 많이 달라서 달라서 신기했다든지 비슷해서 신기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음의 그런 지점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웃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단서 떼줄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우시우셨는데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안 웃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데서 웃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은희가 키스할 때 이렇게 침을 뱉는데 거기서 너무 막 웃어가지고 그리고 서울대 가자 이것도 많이 웃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진지하고 어둡지만 동시에 웃기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미디는 아니지만 저는 영화가 좋으려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터 키튼 코미디도 저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어떤 애수가 항상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좀 애잔한? 그래서 이 영화도 진지하지만 웃긴 것이 같이 있기 바랬고 너무 시종일관 진지하지 않기 바랬고 그래서 뭐 지수기가 대사하잖아요. 뭐 너 생리대 같다고 반창고 그런 대사도 그렇고 뭐 그런 유리 대사도 사실 지난 학기잖아요. 그것도 저는 약간 웃기라고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은희는 당연히 괴로운데 이게 웃길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면 정말 똑같은 거? 근데 그때 우리는 아프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완전 코미디인 거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유머를 조금 넣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웃기다고 해주셨을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혹시 세 배우님은 영화 보시다가 언제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웃긴 포인트가 아니긴 한데 이게 물론 제가 연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지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린 손가락 노래 불러주실 때 제 얼굴이 클로즈 되잖아요. 너무 웃긴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제 얼굴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장면이 아닌 게 맞고 왜냐면 거의 되게 슬픈 부분이고 저는 은희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고 선생님을 거의 화해하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그냥 뭔가 클로즈 된 제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웃겨. 저 혼자 부산국제 영화에서 엄청 웃었거든요. 혼자 크크대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러면서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장면에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얼굴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무슨 그 장면에서 무슨 1인 아니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웃길 수도 있군요. 네. 저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제가 은희 언니랑 노래방을 갔을 때 제가 언니를 보고 막 옴짝달짝 못하잖아요. 그런 엄청 좋아 죽으려는 표정이 그걸 제가 연기한 걸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런 표정을 짓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왜 그럴까 약간 근데 뭔가 표정도 엄청 이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막 베개도 막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은 주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는구나.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저랑 그 지숙이 언니랑 서연이 언니랑 한문학원 고도리 쌤 수업 들을 때 막 낙서를 하다가 헛기침하면 저희가 정색을 하잖아요. 막 웃다가 그게 진짜 현실 케미 같아서 너무 웃겼어요. 지금도 많이 하시는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네. 일단 여기로 한번 내려올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손 드신 단발머리 하시는 분. 영화에서 보면 은희랑 영지가 둘 다 왼손잡이고 또 영지가 처음에 노래를 이제 불러주는 노래 제목이 잘린 손가락이고 또 영지가 나중에 뭐 우울하거나 슬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손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사람이 은희랑 영지가 왼손잡이인 거는 정말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우연적인 영화적 마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웃긴데 저도 영화를 만들고 나서야 손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손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 만들고 나서야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갔구나를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그거에 대한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손을 은희가 떡집에서 바라보는 떡집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바라보는 그거부터가 시작인데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박물관에서 되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가장 손이 아렸었어요. 많이 일하면 그 떡을 떼고 이런 게 굉장히 고된 노동이라 저녁에는 이게 빨갛게 항상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그런 원형적인 기억 같은 걸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에서는 그걸 꼭 넣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선연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혹은 뭐 저녁에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왔을 때 이명처럼 기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소리와 이 손의 이미지는 꼭 넣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봐 우울할 때 손가락을 봐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가 한 10몇 년 전에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그 언니가 되게 우울을 했었는데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해줬다고 했었고 제가 너무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일기에다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그 얘기를 넣었었고 그리고 잘린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제가 한문학원을 실제로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그 한문 선생님이 진짜 좀 생뚱맞게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모든 우연적인 기억들의 편리들이 모이니 손으로 귀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빅픽처를 갖고 손에 대한 뭔가를 했어 이거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보니 이런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자세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여기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실래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영화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뭐 영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리하거나 뭐 투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더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은희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슷한 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토해냈던 것 같고 어머니는 그렇게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 속 인물들을 직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물들 간의 그런 연관성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관점이 저쪽일까요?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실제로 은희는 아버지가 춤을 추는 거에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맥락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의 환대들이 어떻게 큰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사실 이제 이거는 삭제된 씬인데 시나리오 집에냈는데 수희가 은희한테 사실 화를 내는 장면에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원래는 신호등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사실 그 단어를 기억하고 은희가 똑같이 지숙이한테 따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했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고 그 순환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도 싶었었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씬들에서 계속해서 은희와 거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아이에게 정말 뭔가가 닥쳤다는 걸 느끼고 처음으로 은희의 눈을 깊게 바라봐요. 감자전 씬에서. 그래서 그럼 그 전까지는 절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캐릭터의 여정과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세계가 이렇게 좀 어떤 관계의 망처럼 연결돼 있기 바랬고, 유리한테 사실 지난 학기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환이한테 나는 너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조금씩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를 바랬었고, 예를 들어 또 영지가 손가락을 보라고 말했던 거가 이제 은희의 기억에 남아서 그 영지 방에서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아주 크고 작은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늬가 생기고 배워나간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방 씬 특히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이 영화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랑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노래방 씬에서 은희가 부르는 노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래를 고르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은희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어떤 감정으로 불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정 과정은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긴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노래방 가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였지만 학교에서는 저는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세월이 가면 최우섭 그런 노래랑 그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영화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그리고 이 영화의 정서에 맞는 노래를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그러면서 좀 애수가 있으면서 우리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 유리가 유리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 깨알 같은 유머하면서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면서 그걸로 했습니다. 네. 그 노래할 때의 기분은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요즘도 뭐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썸을 타거나 이럴 때 노래방 가서 그 정서에 맞는 또 그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때는 지환이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을 때고, 또 저는 몰랐잖아요. 진짜 사랑이 이렇게 쉽게 깨질지. 그래서 그 가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약간 감정이입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센치하게.
그렇다면 옆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불러주는 노래를 듣는 유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 죽지 않았어요. 언니를 그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언니가 뭐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그런 걸 막 혼자 나중에 집 가서 생각했을 때 설마 이러면서 또 막 혼자 내심 좋아하고 원래 다 그런 풋풋함이 이제 또 되돌아보면은 사랑이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되게 emotion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 질문을 제가 덧붙여서 드려도 되나? 사실 지숙이는 이렇게 그 유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물론 그때가 힘들 때라 그렇기도 하지만 과연 지숙이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와 이 은희의 관계를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 대사 할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맨 처음에 둘이 이거 클럽 맞나? 클럽 가가지고 막 콜라텍 가가지고 막 엄청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나와서 얘네들이 막 서로 와서 부끄부끄하고 있어. 뼈선자 시오삐 니들 사귀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니들 사귀나? 이것도 진짜 그냥 진짜 니네 웃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놀고 있네. 그냥 그래 뭐 은희가 저한테 막 유리가 놀고 있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흘러넘겼을 것 같아요. 유리랑 은희가 뭐 어떻든 지원이랑 어떻든 그냥 딱히 네 그냥 제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서클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쿨하니까요. 쿨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래방 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슨 노래 부르실 것 같습니까? 쿨한 사람은 어떤 노래 부르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런 적이 없을까만요. 없어요? 아마 쿨하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그냥 쿨한 사람이라면 아마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같은 그냥 알게 모르게 훅훅 들어가게 뭔지 아시죠? 너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너 얘기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오모하게 막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지 않을까. 적어놔야겠다.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네. 앞으로 갈까요? 여기 맨 앞에 계신 안경 쓰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전체에서 이제 손글씨라던가 만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유리가 은희한테는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장미꽃이나 뭐 귀걸이라든지. 근데 그 서로가 서로에게 뭐 선물이나 이런 거를 줄 거라고 상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걸 주고 싶은지 각자 캐릭터에 그리고 캐릭터끼리 네네네 캐릭터끼리 어떤 걸 주고 싶은지 그리고 은희는 이제 영지 선생님을 이제 괴짜 캐릭터라고 만화에 그려 넣을 거라고 했는데 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캐릭터를 이제 만화로 그린다면 어떤 캐릭터로 만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새 인물들은 각자 선물을 뭘 하려고 할까요? 유리가 언니한테는 장미꽃도 주고 그리고 병문안 갔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주거든요. 언니한테 정말 언니가 정말 반할 만한 진짜 정말 남자친구가 줄 만한 그런 선물을 많이 주는데 제가 유리였어도 언니한테 정말 장미꽃, 반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언니가 좋아할 만한 설렐 만한 것들을 줬을 것 같긴 해요.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 뭘 줄지? 반지 정도나 아니면 뭐 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걸 맞춰서 언니한테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언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리가 언니한테 줬던 것들은 되게 센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그 당시에 설렜을 만한 그런 선물을 잘 줬던 것 같아요, 유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사랑합니다. 또 모든 교육 시스템은 학기제니까요. 어떤 선물? 일단 은희가 유리한테는 나중에 버림받아도 나중에 선물 정리할 때 생각날 수 있게 약간 이니셜이 박힌 그런 목걸이나 이런 거를 주고 싶어요. 약간 죄책감 느끼게. 그리고 또 지환이한테 선물했던 것처럼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거 카스테이프에 녹음해서 줘도 될 것 같고, 또 번외로 지숙이한테 선물을 한다면은 생라면 한 박스 정도. 다 센스가 넘치시네요. 어떤 쿨한 선물? 제가 사실 생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럼 일단 저 유리한테는 제 삐삐번호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리랑 저랑 교환을 안 했어요, 삐삐번호를. 그래서 유리한테 제 삐삐번호를 선물로 줄 것 같고, 은희한테는 생라면 캘빈 클라인 옷 몇 벌 정도 좀 많으니까 캘빈 클라인 몇 벌 더 입어 약간 이런 그냥 몇 개 줄 것 같아요. 지숙이라면 쿨하니까 자기 옷 몇 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켈빈 클라인과 미치코 런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받아야 되는 시간상 하게 될 건데 어떡하지? 혹시 새 배우분께서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한 분께서 뽑아주시겠어요? 네. 어렵죠.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내리고 있다 들어야죠. 네. 공평하게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은희보다는 영지 선생님하고 좀 나이가 가까워서 이 영화를 보고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평을 찾아보는데 다 이제 동년배들이 이제 좀 은희보다는 영지 쌤 아니면은 좀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은희를 거쳐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되게 공감하고 좋았는데 정말 은희 또래 사람은 제 주변에 이제 없으니까 이 영화를 볼 은희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의 평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되게 배우들 분들에게 많은 얘기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 지브이가 좀 더 뜻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수희가 내내 신경 쓰였거든요. 그 은희가 식탁에서 나 맞았어 하는데 수희하고 은희가 되게 빤히 바라보는 장면도 있고 사실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은희도 되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수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친구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희도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가정을 겪었고 똑같은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수희가 계속 쟤도 혹시 동생한테 맞은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표정이라든지 대사도 계속 은희하고만 나와서 그래서 감독님이 수희를 설정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을 말씀드리자면 또 이번에 7만 관객 돌파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그 5만 관객 돌파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배우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다음 뭐 9만, 10만 갈 때도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쿨하게 한번 부탁을 언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약속까지는 아니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고 진짜 우리 수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가장 이제 은희 말고 은희 이제 주인공이니까 은희 말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희였었어요. 엄마랑 수희? 그러니까 그만큼 시나리오에서는 수희가 많이 드러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많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랑 아직도 수희 얘기가 GV 때 나오면 막 제가 되게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좀 미안해지고 막 여러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분량 안에서도 수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수희 역의 박수현 배우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고맙고 그런데요. 저는 수희가 장녀로서 느끼는 것들이 은희 못지않게 굉장히 아팠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첫째로 태어났다는 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서사가 있을 거거든요. 은희는 마치 이제 은희의 세계 안에서는 은희가 가장 힘든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희는 이런 어떤 뭐랄까 집구석을 최초로 견뎌야 하는 장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뭐랄까 은희가 막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막 이럴 때 수희는 한 번이라도 그런 걸 했었을까 생각해보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들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수희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애정과 그런 게 더 많이 조명해주지 못한 거에 좀 아쉽기도 하지만 되게 사랑했던 캐릭터이고요. 수희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 집에는 상처가 있어요. 화상 흉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려야 했던 어떤 역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가 수희도 흉터가 있는데 은희까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막 우는 그런 맥락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희가 어떻게 보면 수희나 대운이라는 어떤 완충제가 있고 나서 태어난 막내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더 역사와 고통을 저는 수희가 되게 많이 겪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삶들을 수희가 겪었을 그런 날들을 관객분들이 상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수희를 위해서 또 수희를 너무 잘 연기해 주신 배우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아쉽지만 이제 끝으로 우리 세 멋진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일 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유리랑 지숙이랑 은희가 만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즐거운 GV 시간이었고 뭔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유리랑 저랑 되게 많이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그 촬영 딱 한 번 겹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리랑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관객분들이랑 다 같이 또 유리한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전 좋았어요. 네,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이렇게 지우 언니는 많이 만났는데 지수 언니랑은 정말 많이 안 만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GV로 언니랑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GV를 하면서 유리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오늘 지숙이 언니랑 유리랑 또 감독님이랑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지휘할 수 있고 또 관객분들과 마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벌새단 분들과 많은 관객분들께서 N차 관람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벌새가 7만 관객도 돌파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SNS 글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항상 보면서 관객분들께서 느낌 공유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인생을 알아가고 좀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N차 관람이랑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동년배 분들과 또 많이 보러 와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배우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너무 멋진 거예요. 아 진짜 뭔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돼서 되게 좋았고, 다시 한번 이 세 명의 멋진 배우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 영화에 정말 너무나 어떤 생기와 빛을 불어넣어준 거에 너무 고맙고, 이렇게 매력적인 친구들하고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느꼈던 소녀들의 그 생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자리였고, 그걸 너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걸 영화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관객으로서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월세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끼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럼 다 같이 아름다운 퇴장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인사한 다음에 박수를 보내드린 다음에 저희는 드디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열 맞춰 쓰시고. 네. 하나 둘 셋.